자, 우리 2차 시에서 배우던 내용 다 못 배워서 여기 이제 3차 시에서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시에 퀴즈 다 푸시고 3차 시 강의 들으러 오신 거죠? 자, 퀴즈 안 푸시고 오신 분들은 어서 퀴즈 먼저 푸시고 강의 들으러 오실게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고객을 특정하는 거를 얘기를 했었죠. 특정 영역이라고 해서.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냐. 자, 그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시장의 세분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양한 욕구를 가진 개인들 집합 중 가장 적합한 시장 부분을 찾아가는 과정. 자, 전체 시장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자사의 목표 자원 수익이라는 관점에서 거기에 부합되는 마케팅 믹스를 적용하기 위해 하나의 타겟팅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게 시장 세분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 자, 시장 세분화의 기준은요. 연령, 나이, 소득, 뭐 가족상 또는 지역으로도 나눌 수 있고요. 또 라이프 스타일이나 성격 또는 추구하는 이익에 대해서 나눌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큰 시장을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가면 쪼개는 거죠. 쪼갰을 때 얻어지는 이득이 뭐냐?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차별화를 통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 자, 우리 왜 쇼핑몰에서 보면은요. 쇼핑몰에서 파는 옷들이 한정돼 있죠. 자, 거기에도 대부분 연령대를 제한을 두고 있어요. 20대가 선호할 만한 거, 아니면 직장 여성들이 선호할 만한 거, 아니면 드레스 위주, 뭐 연주회 드레스, 결혼 드레스, 뭐 웨딩 드레스 이런 것들 이렇게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자, 내가 이미 이제 들어간 그 시장에서 위쪽을 차지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 중에 차별화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니 나는 너보다는 너만큼의 자원을 가지고 있진 않아. 하지만 나만의 특별함으로 나의 차별화로 이 나만의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겠다. 자, 여성 의류라는 큰 타이틀 안에서요. 어때요? 나는 아동복만을 할 거야. 그리고 아동복에서도 나는 뒤에 프린팅이 된 게 좀 재미난 문구들 같은 것들을 프린팅해서 차별화를 둘 거야. 그런 것들만 찾는 소비자에게 판매를 할 거야. 라는 거죠. 또 화장품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지만 미샤나 더페이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많은 브랜드 중에서도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백화점 브랜드보다는 저렴한 가격적인 차별화를 가지고 있고요. 자, 백화점에 가는 동선보다 어때요? 매장들이 로드샵으로 많이들 있죠. 그러니 고객들이 찾아가는 유통 경로나 이런 것들이 짧죠. 그리고 그런 가격 단가가 낮기 때문에 연령대가 낮은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차별적 마케팅 전략은요. 세분화된 여러 시장의 특성에 맞도록 각각 다른 마케팅 믹스를 만드는 전략으로요. 몇 개의 표적 시장을 정하고 차별화된 마케팅 믹스를 적용하게 되므로 다양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다. 자, 근데 비차별적은 하나의 표적 시장을 선정을 하고요. 하나의 마케팅 믹스만 적용해요. 자, 그러니 차이점이 존재하죠. 자, 차별적 마케팅 믹스는 자, 여러 시장 특성에 맞춰 각각의 마케팅 믹스를 만드는 거고요. 얘는 하나의 표적 시장에
하나의 마케팅 믹스만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비차별적은 소비자의 행동, 구매 동기 등이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채택하는 전략이다. 자, 주로 표준품을 생산하는 제품 전략을 취하고요. 상표,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시킬 수 있다. 자, 차이점이 있죠. 자, 차별적 마케팅 전략은 세분화된 여러 시장이 맞도록 마케팅 믹스를 여러 개 사용하니 다양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반면에 비차별적 마케팅은 하나의 표적 시장에 하나의 마케팅 믹스만을 적용을 시키니 그 표적이 되는 고객들은 만족을 할 수 있죠. 그러니 대부분 평균적인 큰 공통점을 표적으로 삼는다 라는 게 차이점이죠. 자, 집중적 마케팅 전략은요. 특정 시장에서 전문화된 마케팅 믹스를 수행하는 거다. 자, 특화된 시장의 경영 자원을 집중한다. 자, 기업의 자원이 부족하여 전체 시장을 지배하기 힘들 때 선택하는 것으로서 자,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켜서 특정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자, 대부분이 많이들 선택하는 게 집중적 마케팅 전략이다. 자, 보면 자, 이건 어린이들을 위한 거죠. 자, 미용실에 갔을 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위 소리나 바리깡 같은 소리에 민감해요. 그래서 대부분 울죠. 그래서 요즘은 여기에 뭐 뽀로로라는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 드라마, 뭐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을 틀어주죠. 자, 그러고 나면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아이들이 그거에 시선을 뺏겨서 울음을 좀 들을겠죠. 그러니까 어린이들만을 위한 거. 하지만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어요? 아이들을 가진 엄마들이 매장을 방문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펜션이에요. 여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캐릭터로 방을 꾸며놨죠. 자, 보면 어때요? 예쁘죠? 귀엽죠? 그래서 키티방도 있고 뽀로로 방도 있고 뭐 곰돌이 푸 방도 있고 그 아이의 특색에 맞게 좋아하는 방을 선택을 해서 가족들이 이쪽으로 여행을 올 수 있게 이쪽 펜션을 예약할 수 있게 어린이를 표적 시장으로 삼은 거죠. 보면 시계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미키마우스 그 다음에 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카카오 프렌즈. 그래서 아이들이 구매욕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러면 엄마, 아빠, 삼촌, 이모들이 대부분 사주니까. 자, 그 다음에 노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점점 실버 산업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연령이 높은 노인들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아픈 것도 많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기들이란가 서비스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자, 보면 노인 요양 서비스도 있고요. 노인을 위한 금융 자산관리 서비스도 있어요. 자, 노인분들은 연령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뇌 기능 자체도 20대, 10대 여러분들에 비해 어쨌든 기능이 조금은 느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했을 때도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말을 할 때도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하는데 서비스를 주기 위한 거. 당연히 몸도 예전처럼 뭐 자연스럽게 가볍게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어 놓는다. 자, 그래서 고령, 그러니까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아픈 곳이 많으니 치료하거나 예방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용품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자, 나이가 들면 관절 자체가 기능이 약해지니까 걸을 때 허리 아프다, 무릎 아프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손잡이를 만들어 놓는다거나, 혹은 요즘에 할머니들 많이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 유모차 같이 생겼는데 가다가 세워놓고 거기에 앉아서 쉬시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안마기나 자극기, 한방용품, 또 신발 요런 것들이 고연령대에 필요한 것들. 그래서 고연령대만들이 찾는 것들을 만들어낸다. 자, 그래서 실버 전용 바디로션, 그 다음에 실버들을 위한 치약, 이거 할머니들이 많이 끌고 다니죠. 자, 보면 아무리 연령이 높아져도 여자는 여자예요. 예뻐 보이길 원하죠. 그래서 이렇게 손거울에 립스틱도 바르고요. 펌도 하러 가시고 염색도 하시고, 그죠? 자, 이렇게 아무리 연령이 들어도 아름답기를 바라는 게 여자이기 때문에 자,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들이 많다. 자, 여기는 바디로션이에요. 자, 프로폴리스, 요거죠. 꿀벌들이 만들어낸 거, 요걸 가지고, 피부에 항염 효과도 가져다 주고요. 건조함도 해소해주는, 바디로션을 이용도 하고요. 요거는, 노화로 인해서 이가 시리거나 변색되거나 구취가 생기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 노화로 인한 거니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선호할 수 있게끔. 자, 요거는 뭐예요? 할머니들이 걸어 다니실 때 조금 더 이동이 수월하게끔 만들어진 거죠. 자, 요걸 누가 찾아요? 대부분 실버 세대 노인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찾는다 이거죠.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기존 시장은 미용실, 대부분 여자들 이발소는 아저씨가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저씨들도 이발소보다는 미용실을 찾기는 하지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블루클럽을 만들어낸 거죠. 커트 위주이기도 하고요. 이제 요즘엔 염색이나 펌도 하기는 해요. 빠른 시간 안에 본인의 스타일을 완성시켜서 나오죠. 그리고 가격도 착하죠. 그러니 자, 헤어스타일 개성을 나타내고 싶은 남자 소비층을 타켓으로 잡았고요. 미용실은 부담스러우나 이발소로 채울 수 없는 미의 욕구를 가진 남자 소비층으로 세웠어요. 근데 요게 지금은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요렇게 바버샵이 운영 중이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미용실 여기 블루클럽에서는 가위보다는 바리깡을 이용해서 대부분 커트를 많이 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대부분 가위로 커트를 만들어내거나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예전에 이발소처럼 면도까지도 해주는 곳이 이 바버샵이에요. 둘의 차이는 뭐냐? 가격이 여기가 훨씬 더 비싸요. 남자 커트 하나 하는데 보통 25,000원에서 45,000원까지 걸려요. 45,000원까지 들어요. 블루클럽은 커트 하는데 보통 30분이 안 걸려요. 근데 여기서 남자 커트를 하는데 최대 1시간 반까지 잡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발전해 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미용실을 찾긴 하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찾기가 어려울 때 여기를 찾는다. 자, 이게 바보샵이에요. 자, 이렇게 이발소와 같이, 그러니까 미용실에서 볼 수 없는 의자들이죠. 이러한 의자들에 앉아서 이렇게 커트를 해주고 있는데 대부분 스타일이 비슷하죠. 스타일이 비슷해요. 자, 요런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죠. 자, 근데 요 바버샵이 이렇게 이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스타일링까지도 해주는 데가 많아요. 스타일링을 아예 머리부터 이러한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만드는지, 뭐 왁스를 어떻게 쓰는지, 포마드를 어떻게 쓰는지 방법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어울리는 색과 뭐 정장의 구두와 이런 것들을 매치하는 법까지도 해주는 경우, 그리고 와이셔츠의 컬러에 따라 아니면 정장 컬러에 따라 넥타이도 어떤 컬러가 좋은지 등을 알려주는 미용실들이 많아요. 바버샵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더 발전해서 남자분들이 블루클럽,
일반적인 바버샵 미용실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가 조금 어렵고요. 강남 쪽 이쪽에 가면 이런 바버샵들이 많이 있어요. 자, 전사적 자원 관리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전사적이라는 건 회사 전체를 의미해요. 회사 전체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자, 미용 기업에서는 대부분 잘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생산, 물류, 재무, 회계, 영업, 구매, 재고 등 기간 업무 프로세스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관리해 주는 거. 제가 이거를 사진을 넣어서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진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사진을 못 구했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편의점에서요. 물건 바코드를 찍고 계산을 하고 그러고 나면 계산 뭐 이렇게 보시면 뭐 구매 물품 금액이 얼마인지 얼마를 받았는지 잔돈을 얼마인지 이렇게 시스템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떨어진 것들이 이렇게 바코드를 찍고 나면 어떤 게 판매가 됐는지가 나오죠. 자, 그래서 매장에 남아있는 재고도 파악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본사에 떨어진 물품들을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자, 지금 현재는 미용 업계에서도 사실 쓰고 있기는 해요. 자, 대형 미용실 같은 경우는 본인 미용실에 염색약, 펌제 아니면 홈케어 제품들이 몇 개가 입고가 됐고 몇 개를 팔았고 그래서 재고가 몇 개인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물건을 구입을 하는데 아니면 직원들 월급을 주는데 또는 뭐 재고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회사의 전반적인 모든 자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게 전사적 자원 관리 ERP이다. 혹은 쇼핑몰에 물건을 주문을 하면 뭐 내가 재고가 몇 개를 뭐 10개가 있다라고 상품을 등록을 해 놓으면 10개만 판매를 하고 나면 나머지 솔드 아웃으로 저절로 바뀌는 거. 그래서 한 달 동안 물건이 어떤 것들이 나갔고 얼마를 벌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자, DB가 관리되어야 되는 이유. 자, 고객 데이터베이스란 고객의 성함, 생일, 혹은 뭐 전화번호, 그 다음에 고객이 그동안 받았던 관리, 뭐 요런 것들이 DB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왜 화장품 매장에 가면 여기 저희 회원 가입하시면 뭐 1000포인트 드립니다. 뭐 500포인트 드립니다. 뭐 만원 할인 쿠폰 드립니다. 라고 해서 연락처 같은 거 적잖아요.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그래서 생일 같은 때 되면 생일 쿠폰 발급돼서 오고 하는 것들. 그것들의 고객 정보를 DB라고 해요. 자, 고객에 이게 있어야 하는 이유는 고객에게 정확한 시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고객이 어떠한 관리를 받았고 어떠한 시술을 받았는지 알아야 그 고객의 특성을 알겠죠? 자, 트러블을 사전에 예방하는 거. 그래서 우리 왜 차트 작성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배웠죠? 알고 계시죠? 차트 작성 왜 하는지. 자, 왜 해요? 고객이 얼마를 버는지 알려고? 아니죠. 뭐 근무 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다른 경우가 많죠. 주간을 일하시는 분, 야간을 일하시는 분, 더운 데서 일하시는 분, 차가운 데서 일하시는 분, 요런 차이 때문에 피부의 차이도 존재를 하죠. 또 혹은 그러니까 기미 같은 경우는요. 자외선에 의해 생긴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 기미 잡티는 자외선에 의해 생긴다라고 했는데
그것 말고도요. 임신을 하게 되면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임신성 기미가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임신을 하지 않아도요. 피임약을 복용하시게 되면 피임약이 몸에 가짜 임신 상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임신성 기미가 생겨요. 자, 자외선을 받아서 생긴 기미는 피부가 예민한 부위에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게 멜라닌 색소잖아요. 그래서 자, 피부가 예민해졌기 때문에 피부를 보호하려고 나온 애들이니 기미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부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근데 임신성 기미는 호르몬에 의한 기미는 아무리 거기에 미백 관리나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재생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죠. 임신을 해서 생긴 기미는 아이를 출산하고 6개월에서 1년이 지나야 임신성 기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피임약도 어때요? 임신하고 똑같은 상태를 만드는 거라고 했죠. 마찬가지 피임약을 끊고 6개월 정도가 지나야 기미가 옅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 호르몬으로 인한 기미는 우리가 단순히 기미 관리로 관리해선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러니 차트를 작성을 해서 호르몬 약을 복용 중이신지 임신을 하셨는지 아니면 뭐 해외에 갔다 오셨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재방문 시 같은 시술과 시간, 동일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한다. 자, 이제 피부관리실에서는 관리 시간이 다 정해져 있죠. 나는 예전에 5만원을 주고 1시간짜리 관리를 받아서 똑같은 걸 받으러 왔는데 오늘은 70분, 그 다음 주에는 50분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 같은 시술을 시간과 작업이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DB가 있어야 한다. 자, 고객과의 상담을 통한 접촉이 가능하고요. 고객 사후관리와 DB 발송, 문자 서비스 이용 시에도 가능하다. 자, 일단 고객 상담을 할 수 있고요. 상담을 해야만 고객의 DB, 고객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집에 가고 나서 펌을 하고 난 뒤엔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드라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센스는 어떤 걸 발라주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음 예약 오셔야 한다는 예약 문자를 발송할 때도 이용이 된다. 그 다음에 다음 예약을 잡아줄 때, 그리고 예약이 잡힌 걸 안내할 때, 그리고 고객이 관리를 받고 난 후에 변화를 인지하는지, 혹은 피부가 좋아졌는지 아니면 그로 인해 트러블이 났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DB가 있어야 한다. 자, 필요한 항목은요. 고객 성명 아셔야겠죠? 생년월일, 성병 아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전화번호 아셔야겠죠. 자, 방문한 이유, 직업, 그 다음에 최초 방문일. 자,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외적으로 나머지 것들을 요구를 했을 때 고객들은 쉽사리 알려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엔 대부분 개인정보 보호라고 해서 보호하려고 하죠. 개인정보를 유출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많은 편이고요. 대부분 고객이 내가 방문하는 매장, 내가 방문하는 기업, 아니면 내가 방문하는 샵에 충성 고객, 정말 나는 여기에 단골이 될 거야 하지 않는 이상 나머지 것들은 잘 알려주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고객 성명, 케어를 언제 받으셨는지, 사후 관리는 언젠지, 케어 어떤 걸 했는지, 가격은 어땠는지, 만족도가 어땠는지. 자, 고객 케어와 항목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담당 관리사가 누군지, 시술자가 누군지를 알아야만 다음번에 이 담당 관리사를 찾을 때 누군지 바로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약을 위해서 다음 방문 날짜와 예약 시간도 아셔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전사적 자원 관리로는 홈페이지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죠.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제품을 파는지 커뮤니케이션이 있고요. 자, 요 스킨케어, 그 다음에 바디케어, 본인 피부 관리실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나와져 있고 이렇게 이벤트가 나와져 있죠. 자, 개인이나 단체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특별한 형식으로 만든 문서다. 자, 홈페이지는 주로 웹서버에 구축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실려 있다. 자, 그래서 보면 어떤 것들을 판매하는지, 어떠한 관리를 하는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가 나와 있죠. 자, 블로그 관리는요, 웹과 로그의 합친 낱말로, 자, 본인이 가진 느낌이나 생각, 그 다음에 알리고 싶은 견해나 주장, 이런 것들을 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글들의 모음이다. 자, 그래서 우리 블로그 보면 왜 체험단이라고 해서요, 그 매장 혹은 회사에서 뭐 관리를 해주거나 제품을 공짜로 주고 사용해보고 리뷰를 남기는 것들이 대부분 요즘 많이 이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블로그 리뷰를 잘 믿지 않는 경향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블로그로 해서 본인들이 체험했던 내용들을 올리고 뭐 부족했거나 좋았던 점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참조해서 그 매장을 방문하거나 그 매장에 홍보를 해주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는 블로그 관리라 한다. 자, 홍보용 POP 제작이에요. 이거 보셨죠? 자, 현장에 직접 최종 소비자의 구매 시점을 유도하여 판매하는 광고가 필요한데 그게 대부분 POP 광고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핵심 단어들만 몇 가지를 넣어놔서 눈에 잘 띄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 매장에서 관리 가격은 얼마인지, 행사하는 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고객이 굳이 물어보거나 찾아보지 않아도 그냥 바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뷰티 산업에서 마케팅이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 자, 당연히 개성이 다양화됐고요. 소비 패턴이 변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이 있어야만 많은 뷰티샵들 중에서 우리의 샵, 우리의 매장이 고객이 확보가 될 수 있다. 자, 뷰티 살롱의 마케팅의 실제인데요. 뷰티 살롱에서는 고객들을 어떻게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 보면 자, 뷰티 살롱 고객 욕구를 일단 파악해야 된다. 자, 고객의 욕구는 고객이 경험했거나 아는 정보의 수준에서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경우다. 자, 내가 어느 샵에 갔더니 내가 어느 미용실을 갔더니 거기는 염색을 되게 잘해. 커트도 잘해. 근데 고객 응대 서비스가 별로야 하는 곳이 있고요. 어디를 갔더니 어느 매장은 고객 서비스는 굉장히 좋아. 커트도 잘해. 근데 펌이 안 나와 하는 것들. 그래서 자신이 아는 수준에서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고객의 욕구라고 한다. 자, 고객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욕구를 깨워주는 경우고요. 자, 고객은 자신의 경험과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가치를 얻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불하는 고객들이 지불하는 금액보다 본인들은 더 많은 서비스를 얻고자 한다라는 거죠. 자, 보면 뷰티 살롱에서는 고객을 유치하는 핵심 요소다. 자, 뷰티 살롱에서 고객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품, 기술,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가격 정찰제가
됐죠? 예전에 미용실에서 한창 문제가 있었어요. 밖에 2만원짜리라고 써놓고 들어가 보면 12만원 결제를 하게 하거나 하는 것들이 문제가 돼서 가격 정찰제가 됐죠. 그리고 관리를 받는 금액과 밖에 외부 가격이 동일해야 한다. 자, 그런 것들에서 고객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좋은 방법이다. 자, 그러면 이런 불안을 해소하고 고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는 마일리지 포인트, 캐시백, 할인 사은품, 경품 등 이런 것들은 미용실뿐만 아니라 뷰티 살롱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에서도 사용하고 있죠. 로드샵 화장품 매장에서도 마일리지 포인트 쌓아주고요. 사은품도 주죠. 자, 뷰티 살롱 상권별 판촉 전략을 보시면 역세권이냐 쇼핑센터 내에 있냐에 따라 판촉 전략이 달라진다. 역세권 같은 경우는 이동인구가 많은 데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걸 해야 될 거고, 자, 대형 쇼핑몰은 대부분 장을 보러 오거나 아니면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왔던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눈에 확 띌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하며, 자, 그런 대형 업체, 마트, 큰 대형 마트 혹은 백화점들과 제휴를 맺어야 한다. 그리고 쿠폰을 배포해서 무빙워크나 주차장에서 바로 우리 매장으로 방문할 수 있는 홍보물도 필요하다. 자, 학원과 아파트, 단지, 일반 주택. 자, 학원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엄마들이 많이 있거나 혹은 학생들이죠. 그래서 저렴한 요금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아파트는 어때요? 아파트에 거주해서 그 아파트의 주민들과 친해지는 게 가장 좋다. 혹은 회원 추천제 방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자, 일반 주택가는 대부분이 일반 주택가 아니어도 그렇지만 입소문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한 사람을 잘 관리를 해놓으면 좋다. 또한 여기도 마찬가지 회원 추천제라든가 사은품 등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게 좋다. 자, 뷰티 살롱 마케팅 환경의 변화해서 우리 아까 우리 아까 3C 배웠어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4C로 생겼죠? 자, 보면 뷰티 기술, 서비스, 화장품, 프로덕트, 상품이죠. 프라이스, 가격, 장소, 프로모션 요런 것들이 이렇게 달라진다. 뷰티 기술, 서비스, 화장품이냐, 프라이스, 요금이냐, 장소, 상권이나 위치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광고, 홍보, 판촉이 홍보에 도움이 된다. 자, 커스터머 밸류, 고객 가치라고 하죠. 자, 고객 가치는 사람들이 재화나 물건을 위해 돈을 지불하는 핵심 사유가 되는데, 같은 가격이라면 당연히 높은 상품과 좋은 서비스를 구입하겠죠. 그 얘기예요. 기술 및 서비스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 코스트, 가격, 합당한 가격이 돼야 하고, 지금 요거 하나가 앞에서 배운 거와 달라지는 부분이죠. 컨비니언스, 편리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커뮤니케이션,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뷰티 살롱 마케팅 환경의 변화는 4P, 4C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3차 시 수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2주까지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3주에 학교에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가 자꾸 가라앉지 않고 소규모 감염이 자꾸 이루어지는 가운데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없게 됐죠. 자, 그래서 지금 3주차까지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자, 집에서 듣는 게 편하긴 하겠지만 집중하는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도 이렇게 끝까지 집중해서 수업을 다 듣느라 고생했고요.
잊지 마시고 퀴즈까지 꼭 다 푸시고요. 이번 주에 수업 출석 인정 다 받으셔야 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